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본이 현재 G7의 그런 주체 국가로서 태평양 국가의 많은 나라들을, 대표적인 나라들을, 아프리카, 그다음에 태평양 군도에 있는 섬, 쿡 나라 제도,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국가들을 초대했잖아요. 자, 그 배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일본의 그런 군국주의의 그런 부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사 관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시다 총리를 한번 제가 다뤄드렸죠. 타임에서 선정한 100인 가운데 하나로 정치가 출신, 그러니까 외교관 출신으로서 아주 능숙하게 외교를 무대 세팅을 잘 한다는 거예요. 외교 무대를.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 이제 G7 주최국으로서 많은 이득을 얻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기사인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지금 official residence, 공식적으로 거주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용산의 대통령실이라고 하듯이 일본도 그런 대통령실의 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새로 지었습니다만은 구관이 있나 봅니다. official residence of Japan Prime Minister. 그러니까 일본의 총리의 그런 공관이 지금 스푸키한 플레이스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스푸키란 말은 좀 으스스한. 그러니까 좀 이게 찾아보니까요. 실제 설계자는 시모토모 무리자라라는 공무원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 분위기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1867년생, 91세에 돌아가셨는데 5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그 당시 그 시대의 아이콘의 그런 건축업자의 영향을 받았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1923년도 이토 히로부미라는 그 총독이 썼던 관저가 이제 관동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일본이 23년도에. 그 지진으로 파괴되면서 29년도에 서양식 건물을 표방해가지고 타라 입구 방향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를 탈피한다. 그러니까 이토가 영국까지 유학을 가가지고 일종의 모든 걸 다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근대화 과정을 통해서 서양의 모든 걸 베끼는데 이때 이제 이 건물도 그런 표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탈피한다라는 그런 방향의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932년 5월 15일 날 또 이누카이 스요시 총리, 당시 총리가 구테타로서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이 총리 관저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제 이 총리실의 별명이 구 총리실이죠. 여기가 이제 일종의 좀 귀신이 나온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좀 무섭고 좀 으스스한 곳이었나 봐요. 이 분위기가 보면 좀 그러잖아요. 그 앞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국주의 상징. 제국주란 것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 시대 때 동남아시아 쪽을 다 지배했잖아요. 중국도 지배하고. 그래서 일본이 제일 잘 나갔던 그런 시대를 상징하는 건물이다. 그 앞에서 이제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물을 쓰고 있는데 신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푸키, 귀신 나오는 그런 으스스한 섬뜩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 건물은 inspired by 누가 이제 영감을 받았냐면 미국의 건축가인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스톤과 브릭을 잘 썼다고 합니다. 중심에. 그래서 그러한 건물의 앞에서 찍은 사진. 그럼 프랭크 로이드 이 사람은 누구냐? 봤더니 아까 말했듯이 자연의 건물을 녹이는 건축가다. 1862년 미국에서 태어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르 꼬르비제, 프랑스 건축가 있죠? 요 분과 쌍벽을 이루는 근대 건축의 선구자였다. 당시 미국의 건축은요, 보자르 양식이라고 합니다. 유럽풍의 고전적 구성 방식을 만연하게 퍼져 있었는데 여기에서 탈피해서 유기적 건축물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오거닉 아키텍처. 그 건축물의 대표적이 낙수장, 폴링 워러, 1939년도 작품인데 지금 물이 흐르는 계곡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을 이용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건축물 스타일이 프레리, 우리가 그레이트 프레리, 대초원이라고 하잖아요. 이 프레리 스타일을 창조했다. 그래서 일본과 동양 건축에 관심이 많았고, 동양 건축의 기술을 자신의 건축에 적용시켜 자신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프랭크 로이드가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도 이렇게 디자인했다는 것이고, 이런 양식이 대초원 양식.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었던 일본 총리 관저도 이런 영감을 받아서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브릭, 그러니까 벽돌을 지은 집이 경복궁 옆에 있는 현대 그 미술관 있잖아요. 거기 앞에가 이렇게 또 비슷해요. 일본식 건물이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건축도 보시면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건축, 현대 그 미술관, 경복궁 옆에 현대미술관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일본식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11일께 공관에 입주했다는 거죠. 아베 전 총리, 스가 두 전직 총리가 여기를 9년 동안 안 썼다고 합니다. 비워놨다는 곳이에요. 1932년 5월 총리가 암살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이후로 여기가 뭐 귀신 나오는 그런 곳이다. 또는 뭐 단명 정권으로 끝난다는 속설이 있었다. 그래서 지진 등 위기관리 대응 강화 목적이 컸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를 이제 좀 50m를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해체해가지고 이동하고, 그대로 이제 도르래 달아가지고 이동시켰고, 현대 건축 기술 대단하죠. 그대로 옮겼고, 이 자리에다가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이 바로 일본 총리 관저. 그래서 1층부터 5층까지, 옥상까지 헬리콥터가 있고, 5층이 이제 총리 집무실이다. 이와 비슷한 게 이제 용산이 이제 이사 갈 때 비교가 많이 됐던 사진인데, 우리나라도 용산 대통령실도 5층이 대통령 제2 집무실, 2층이 제1 집무실, 그 용산과 일본 총리 관저가 지금 비교가 되고 있던 사진도 기억이 납니다. 자, 기시다 총리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부터 설명해 보면은 clockwise from the top left. 자, 시계 방향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기시다 inspect military equipment. 지금 사열하고 있죠. 군대 장비를 인스펙트, 조사, 사열하고 있다. 인스펙트가 사열하다 뜻이 있어요. 인스펙트. 그 다음에 G7의 그 preparation, police restrain a man who tried to attack 기시다. 자, 기시다 총리를 지금 G7 간판을 지금 하고 있고요. G7 그 전에 이제 기시다 총리를 공격했던 어떤 사람을 어부가 제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막고 있고 통제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마지막 사진은 이제 부차라는 우크라이나 그 소도시인데, 여기에서 이제 집단 학살이 있었던 곳이죠. 여기를 방문해서 헌화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의 이제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이 could be tomorrow's East Asia, 동남아시아, 즉 일본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즉 대만 문제도 갈등이 있고 중국과를 갈등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도 일본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군사 장비를 이렇게 갖추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진에서 그 핵심은 뭐였냐면,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선거, 보궐선거 지원을 갔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폭발음이 발생했는데 15일 오전 11시 30분쯤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보궐선거 지원 연설을 위해 행사장을 방문했는데, 이때 한 남성이 연설대를 향해서 어떤 통 모양의 물체를 던졌고, 이 통이 폭발해서 흰 연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연기와 함께 불꽃이 튀었고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그래서 이제 제압하는 그런 모습. 이것은 이제 어부가 제압을 했죠.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그런 암살에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그 문제가 이제 발생했을 때 굉장히 좀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기시다 총리가 과연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지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시다 is preoccupied by. 자, preoccupied by. 원래 preoccupy 하면 미리 선점하다. 특정 대상에 선점하는 거예요. 신경 쓰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쓰여가지고 be preoccupied with 하면은 뭐뭇에 정신이 팔렸다. 자, the earthly issue. earthly란 말은 땅이란 뜻이니까 세속적인, 즉 현세의 문제를 더 이제 preoccupied,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 일본에서는 그는 론치, 좀 출범시켰죠. 뭘 출범시켰냐면 a new model of capitalism, 새로운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모델을 론치 시작했는데, 이것이 to grow the middle class, 중산층을 성장시키고 through, 뭘 통해서 redistribute, 재분배죠. 자, distribute 하면 분배하다 이런 뜻인데 리가 붙었으니까 재분배가 되겠죠. 자, 재분배 방식, 팔러시 정책을 통해서 중산층을 육성하는 새로운 자본주를 출시했다. 자, 새로운 자본주가 뭔가를 봤더니 인적 투자를 강화하는 거라고 합니다. 100만 명의 재교육 취업을 지원하고요. 300일 이상 상시 고용업 남녀 임금 차이 공시를 해서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고, 온라인 강좌 정비 등 연간 25만 명을 디지털 인재 육성, 최저임금 인상, 간호사 처우 개선,
취업 후 상원 장학금제 본격 도입. 그다음에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양자 인공지능, 바이오 첨단 기술 분야 국가 지원. 그다음에 세제 검토. 그다음에 연구 개발에 뭐 1,146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다음에 스타트업 육성, 5년 내 스타트업 10배 육성. 그다음에 개인 보증이 필요 없는 창업 지원, 스타트업 장관 신설 이렇게 했다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서는 디지털 석탄 디지털화하겠다. 10년간 민간 자본 1,432조를 투자, 원자력 발전 재가동,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이런 것들이 미국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자본주라는 이름으로 이런 정책을 내걸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오버시 해외에서는요, 그는 set about 뭘 설정했냐면 revolutionize 혁명적으로 뭘 했냐면 the East Asian Nation Foreign Relation.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출신이다 보니까 외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의 foreign relation 외교 관계를 아주 혁명적으로 세팅을 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지금 그리버스 지금 불평이 많잖아요. 한국에서도 지금 위안부 문제라든지 보상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soothing 달래면서 하고 있고, strengthening 강화시키고 있죠. 근데 달랬다는 것을 한번 이분이 왔잖아요. 총리 되기 전에 그 외교부 장관일 때 와가지고 이렇게 유감도 표명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래주는 정책을 했고, strengthening security alliance 안보 보완을 했다는 거. 미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그런 보완, 안보 국방을 강화를 위해서 강화를 했고, 그다음에 boosting defense spending이죠. 그러니까 방어, 디펜스 방어 그 돈을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50% 이상을. 그러니까 국방부의 어떤 지출을 50% 증가시켰다는 거죠. 그다음에 V란 말은 부표란 뜻입니다. 부표란 말은 붕 뜨는 거죠. 그래서 힘이 나게 하다 이런 동사예요. 그래서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으로 하여금 eager for 기꺼이 하게 했다는 거죠. influential partner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파트너를 좀 써가지고 체크했다는 거죠. 저지했다는 거예요. 누굴? 중국의 이런 growing 성장하는 클라우드 영향력을 체크 저지하려고 백악관에 의해서 지금 힘을 받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백악관에 의해서 지금 뜨고 있다는 거죠. 밀고 있다는 거죠. 자, 기시다 has set about turning the world number 3 economy back into global power. 일본이 지금 경제로 보면 넘버 3인데 이것을 지금 터닝 그렇게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파워, 전 세계의 그런 파워를 가지고 military presence to match. 그러니까 military presence, 군사적 존재감, 군사적인 그런 presence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채, 뭐 인지도, 뭐 배치 이런 뜻이니까 군사 배치를 이제 매치 맞춰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넘버 3 역할을 하면서 군사적으로 위치도 그 정도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배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까지 보강하고 있다. 자, it's to 히로시마. 자, 히로시마에서 지금 기시다가 웰컴 했잖아요. Leader of the G7 from May 19 to 21. 자, 5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지금 G7 회담을 이끌면서 지금 그 뭐라 그럴까? 그 세팅을 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득을 얻었는데 어떤 이득을 얻었냐면 원래는 G7은 원래 G8이었죠. 근데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후에 러시아가 G8에서 퇴출됐어요. 그래서 G7인데 여기에서 이제 EU 국가의 리더, 즉 샤를 미생 EU 상임의장과 폰데로 라이엔이라는 EU 집행위원장 두 분이 지금 여기 양쪽에 들어와 있죠. EU의 멤버가 2명이 있고 이제 7명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는 어브저버로 참여를 한 거고요. 자, when 이때 he will hope to leverage란 말은 원래 그 영향력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지렛대의 힘인데 동사로 하면 이용하다, 지뢰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용하다, 영향력을 발휘하다. 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냐면 The City Tragic History죠. 이분이 히로시마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비극적인 역사, 즉 원폭을 맞았는데 이런 역사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Convince the world's most powerful democracy. 그래서 지금 G7 국가의 특징은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원래는 전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미국이, 일본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걸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원폭 희생자 자리에 와서 오히려 측은지심을 일으키게 했다는 거죠. 이게 외교 전술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컬렉티브 리저브, 집단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집단, G7 국가가 모여서 하는 해결책이 face down the authoritarian threat. 그래서 권위적인 이런 위협이죠.
increasingly belligerent Russia. 지금 전쟁을 좋아하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요런 나라들을 지금 집단 지성, 집단으로 리solve 해결하는 것으로 지금 이런 권위적인 그 threat, 위협을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외교로. 자, 도쿄는 그래서 5,000마일 from 키예브, 키예브에서 5,000마일 떨어져 있지만 the war in Ukraine,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전쟁이 has alerted Japan, 일본을 지금 alerted, 어떻게 보면 경고를 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The perilous world, 더 위험한 세계로 이제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not least since Japan remained entangled in land and sea territorial dispute with Russia. 그리고 러시아와 지금 그 국경 근처 섬 위에 북쪽에서 지금 그 테리토리얼, 즉 바다의 그런 테리토리얼 디스퓨트, 영토 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 인랜드 땅에서 그런 해결되지 않은 그 얽혀 있는 인탱글, 얽혀 있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어요. 적어도. 그래서 이제 레귤러리, 그것도 규칙적으로 노스 코리아가 지금 볼리스틱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일본 상공을 지나가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레귤러리, 정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미사일이 플라잉 오버헤드, 일본을 이제 오버헤드, 머리 위로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인탱글들, 아주 그 거미줄에 걸려 있듯이 휘말리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컬렉티브 리졸브, 집단적 결의, G7의 이런 연합의 힘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군사 동맹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against this backdrop, 이런 backdrop,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덩어리표입니다. against the backdrop 하면 뭐뭇을 배경으로. 자, 이런 배경이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in December, 12월 달에 unveil 했다는 거죠. 밝혔다는 거죠. 일본의 가장 biggest military build-up, 그러니까 군사의 증강을 이제 밝혔다는 것인데, 2차 대전 이후로. 그러면서 mirroring, 업틱. 자, 업틱이란 말은 경기, 물가 등의 상승을 말해요. in defense spending, 그러니까 방어 그런 지출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을 미러링, 반영했다는 거예요. Across Europe, including Germany, which, like Japan, was humbled by that war. 그런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항상 겸손하게 그 군사 대국으로 가는 걸 이렇게 겸손하게 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러한 전쟁에 의해서 이제 humble, 원래는 이제 그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군사 대국으로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커밋먼트, 이런 약속은 would raise defense spend, 그래서 2%, GDP의 2%를 지금 증가시키겠다는 거예요. 2027년까지. 그러면서 giving Japan, 일본에게 the world third largest defense budget, 전 세계 가장 세 번째 큰 국방비 예산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이죠. And while previous Japanese leader, 근데 전 그 리더들은요, dithered over imposing international sanction, 국제적인 그런 제재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좀 망설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기시다 has joined the US-led measure with alacrity. 자, with alacrity 하면 선뜻이라는 수고로 쓰입니다. alacrity, with alacrity, alacrity. 선뜻 이런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메저들, 조치에 이제 가입을 하면서 군사적으로 이제 앞서갔다는 것이죠. 현재 지금 일본의 끝섬이 요나군이라는 섬 군도인데, 여기가 이제 타이완과 110km밖에 안 걸려요, 거리가.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군사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항공기도 되고, 그다음에 페이트리어트 미사일도 되고 하면서 국방을 지금 비를 써가면서 중국을 지금 견제하고 있는 모습. 여기가 이제 일본, 미국의 주도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이 어떻게 보면 궁짝이 좀 잘 맞는 거예요. The bombing of Hiroshima and 3 days later. 그래서 히로시마 이런 원폭이 있은 뒤에 3일 뒤에 이제 나카사키는 이제 원폭을 맞았잖아요. 원래는 이제 나카사키가 아니었고 고쿠라라는 곳이었는데, 일종의 여기가 이제 안개가 많이 꼈다고 하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나카사키에 원폭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클레임을 요구하다지만 생명을 죽이다. 그래서 17만 명의 생명을 이제 앗아갔던 곳이었는데, 실제는 전체 피폭자가 42만 명 가운데 15만, 나카사키는 27만 가운데 한 7만 명, 근데 한국인은 한 5만 명, 그 다음에 2만 명 정도. 한국인은 그래서 한 8만 명 정도가 되네요.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사과를 했잖아요. 또 대통령이 가셔서.
자, Japan의 more aggressive military posture. 그래서 일본의 이런 적극적인 군사적 자세가 기시다 총리 아래서 make thorough alarm. 그래서 이제 어떤 경고를 했다는 것이죠. 자, 기시다는 said his top priority, 그의 우선순위는 to work toward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 그래서 핵이 없는 그러한 세계로 가겠다는 것을 공언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히로시마에서 이런 G7 회담을 했던 것이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일본의 어떤 원폭의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주면서 핵이 없는 세계를 이제 밝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right now 지금은 I realized he was deceiving us. 그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워싱턴은 agree. 자, 동의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프레지던트 바이든은요, 커미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커미트 to 뭘 약속했냐면 enhanced military cooperation, 군사적 그런 협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과. 그다음에 일본, 중국, 그다음에 필리핀, 오스트리아, 호주까지. He will be pressuring 기시다. 그래서 기시다를 압박을 넣어가지고 assist, 도와라. not only 보더소죠. 그러니까 디펜스 매러, 국방 문제들 한국과 협조해라. 그리고 prevent technology transport to China. 중국의 기술의 전이를 막아라. 이런 것을 압박을 줬다는 거예요, 미국이. 자, meanwhile, 반면 이제 베이징.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도 G7을 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G7을 했죠. 그러니까 스탄 국가들 5개국을 초청해서 황제 의전을 하면서 G7과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는데 중국은 set about courting, 구애했다는 거예요. 글로벌 사우스 with a new forum for international relation. 국제 관계에서 이제 포럼을 만들었는데 아까 말한 스탄 5개 국가들, 중국 옆에 왼쪽에 있는 국가들이었죠. 이 국가들은 스테이트 미디어, 국가의 미디어들은 더 불렀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시진핑화 해가지고 시빌라이제이션의 약자로 시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시진핑화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돈도 주고 하면서 꽉 잡았다는 거예요. G7 국가처럼 중국도. It's a clash. 이것은 충돌입니다. 월드뷰, 세계관에. 이것은 promise to keep heating up. 계속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이런 냉전의 시대, 신냉전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냉전 시대를 지금 약속하는 그런 세계의 그런 충돌입니다. 기시다의 미션 at 히로시마. 이래서 이번 히로시마에서의 기시다의 미션은 뭐였냐면 keep focus on the city charred remain. 이 char란 말은 불에 시커멓게 탄, 그러니까 핵폭탄을 맞은 이런 히로시마의 그 리메인, 유적들, 흔적들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페이퍼 크레인에 강조했다. 페이퍼 크레인 종이학이 나왔는데 잠시 후에 종이학이 의미를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to let the ghost have their way. 그래서 지금 고스트, 유령들이 그들의 말을 지금 하고 있도록 허락해라. 왜 유령들이 나왔냐? 아까 그 기시다 총리가 원래 살았던 기존의 총리실이 귀신이 나오는 그런 속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곳에서 마치 제국주의 시대를 그 가장 잘 나갔던 시대를 상징하는 그 건물에서 지금 그런 그 유령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은 일종의 일본이 잘 나가던 시대를 한번 기억해 봐라. 군국주 시대가 아니었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페이퍼 크레인은 뭐냐면은 사다코와 천마리 종이학이라는 그 이야기가 일본에 있다고 그래요.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지고 10년 뒤에 어린 사타코가 방사능 후유증으로 백혈병에 걸렸고 이걸 낫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1000마리의 종이약을 접다가 미처 1000마리를 다 접기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전국이 물론 전 세계가 이제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국 각지에서 종이약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종이약이 쌓였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기원이라는 피켓과 함께 공원 주변에서는 매년 일본 전국에서 보내오는 종이약이 장식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유령비에 놓인 종이약. 여기 보면 윤 대통령님 내외분 위령탑 참배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있죠. 여기 종이약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약은 결국은 어떤 감성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시다 총리의 그런 아주 잘 외교를 잘해서 일본이 지금 많은 걸 얻고 있고 이번에 G7 회담을 통해서 전화위복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원폭 피해자를 부각시키면서 우리가 전범국가였지만 이것을 다 묻어버리고 어떤 희생자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면서 궁극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합리화하는 아주 고도의 전략적인 외교가였던 기시다의 그런 승리의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자, 오늘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 G7에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